자, 이번 시간에는 대전광역시 아파트 어느 정도 내렸는가 저희가 많이 내렸으니까 좀 저평가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전에 좀 좋은 동네가 유성구, 서구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시세로서 좀 볼까요? 네. 일단 전통 강원은 뭐 서구죠. 네. 그렇죠. 하지만 뭐 네. 최근에 뭐 한 10년 내로 한다면 유성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예. 일단 도안 베르디움부터 보겠습니다. 네. 얘가 9억 4천 하던 게 지금 4억 8천까지 빠졌습니다. 뭐 얼핏 봐도 한 반타작 된 것 같은데요. 네. 9억 4천 하던 게 아까 4억 8천이죠. 네. 거의 49%가 빠졌으니까 네. 진짜 딱 반타작 정도. 그렇네요. 네, 많이 빠졌다 맞죠? 가격은 한 반 정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뭐 사람들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 이제는 좀 사도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대장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시세를 보면 최근에 이제 한 1년치 증감률을 지난 인천 때는 6개월을 봤는데 1년치를 일단 보니까 지금 인천, 세종, 대전, 대구가 가장 하락세가 하락폭이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년치를 봤을 때는 대구, 대전 이렇게 좀 비슷하죠. 네, 네. 최근 6개월을 보면 대전이 좀 더 빠지고 있어요. 대구보다도.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분들이 좀 힘들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인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 대전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대전 내에서도 1년치를 또 보면 유성구가 가장 많이 빠졌다가 네. 지금 최근 6개월치를 보니까 서구가 빠지고 있죠. 오. 그러면 이제 유성구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서구가 많이 빠지는 시장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네. 이래 봐지죠. 네. 그리고 이제 시세로 해서 여전히 이제 좀 제일 비싼 데는 유성구.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네. 유성구가 좀 앞서네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동별로 이래 봤을 때는 네. 대전에서는 가장 좋은 동네가 요 둔산동이죠. 네. 시청이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그렇죠. 예, 둔산동이고 여기에 단점이 이제 노후도 맞아요. 다 이제 아파트가 좀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요 신도시로 가게 되는데 네. 세종까지는 가기는 좀 그렇고 대전에 생활하고 싶은 신도시는 네. 도안 신도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안 신도시가 요 도안동, 신흥동, 상대동 요래 네. 있습니다. 네. 이 내에서도 좀 역 가깝고 신축들이 있는 상대동이 가장 비싸네요. 네, 가장 네.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수도권이랑 다르게 역세권이라고 또 무조건 비싼 거는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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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체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부촌이 요 도룡동입니다. 완전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오히려 이제 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곳은 여기 또 도안동. 단지로는 도안동이고 전체 지역으로는 이제 대전이죠. 네. 예. 그래서 가면 대전이 얼만큼 고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됐을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치고를 통해서 대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대전. 네. 대전이고요. 대전이 이제 여전히 투자 점수는 안 좋다. 전세가 대비해서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전세가 대비 여전히 고평가다. 네. 저평가인데 마이너스 24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좋은 거예요.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전체 평균이 6.1. 네. 예. 자, 6.1이고요. 얘가 고평가일 때 얼마였냐면 이제 한 10.9 정도 되네요. 9 정도 되네요. 네. 9 정도 되니까 얘가 48% 정도 소득 대비 집값으로 했을 때는 고평가였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7.9까지 좀 떨어졌죠. 최근은 고점 대비 7.9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 30%. 30%. 한 18% 정도 빠졌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구를 봤을 때 20%였잖아요. 대구는 현재 시점에서는 20%. 네, 그러면 대전이 전체적으로 10% 고평가 지수가 좀 더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대전이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유성구를 가보겠습니다. 네. 시군구별 동향에서 대전, 네. 유성구. 대전에서 가장 하락률이 좀 높았던 단지가 우리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유성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전히 이제 투자 점수 안 좋고요. 전세가 대비 저평가도 아직까지는 고평가입니다. 그럼 여기 딱 봐도 소득 대비 저평가 구간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네요. 예, 여전히 빠졌지만 평균 대비하면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평균이 7.2고요. 일반 대전보다는 좀 높죠. 높네요. 네, 7.2. 대전 전체 평균보다 더 뭐 당연히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비싼 지역이니까. 네. 지금 현재를 먼저 보면 9.1이 9.1이네요. 26% 26%네요. 아까 대전 전체로 보면 48%였는데 여기 유성구는 26%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점일 때를 기준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이제 26% 여전히 고평가고 10.9네요. 10.9. 자, 10.9. 자, 그럼 51% 고평가였던 거죠. 이게 대전보다 평균보다 좀 더 높았네요. 네, 확실히 유성구가. 좋은 동네에 좀 고평가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라는 이제 반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별 단지로 가보니 이제 도안 베르디움이 최고가가 9억 4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9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뭐- 반토막 나서 4억 8천, 4억 6천이니까 그러네요. 적정 시세는 6억 2천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편은 아니다. 그렇네요.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은 저평가 때 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저평가된 수치로 샀다, 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지금에 내가 쌌다고 싸다고 느껴져서 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더라도 더 오르는 것도 사실 신의 영역이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의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PIR 지수를 돌려보니 평균보다 우리가 좀 더 싸게 샀다는 느낌이 현재는 들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다는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서 만족스럽다 정도가 딱 6억 2천 이하면 그래도 비싸지는 않다.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이런 네. 것도 있겠죠. 최근 한 4, 5년을 놓고 네네. 제일 쌌을 때가 얘가 뭐 6.4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를 좀 대입해서 또 볼 수도 있겠죠. 6.4 이렇게 넣어버리면 5억 5천. 그러면 사실 이제 최근 가장 저점일 때가 어떻게 보면 5억 4천, 4천이었대네. 5억 5천이니까 요 4억 8천은 좀 꽤 잘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 평균이 아니고 가장 저점일 때와 가장 고점일 때를 대비해서 본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의 저평가 지수를 가지고 이 정도면 잘 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아까 그 기간이 얼마 되죠? 한 2010년도 될까? 네. 아까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13년이잖아요. 네, 딱 10년 전으로 돌아간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이 소득 대비 저평가와 가격을 딱 했을 때는 10년 전 가격이 사신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 되면 한 요 정도 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PIR 지수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소득 대비 집값을 대표하는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수치가 싸다, 안 싸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빠질 때는 제가 어제도 같이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빠질 때는 어떠냐면요, 굉장히 공포감에 네. 더 빠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가치가 내려갈 수 있는 그 가격보다 가치 대비 최대로 내려갈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 대표적인 게 이런 거래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네, 한두 네, 건? 예. 네. 5억대는 또 3, 4건이 되고 네, 맞죠. 네. 근데 얘가 제일 해도 5억 5천인데 네. 예, 최저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나는 이제 뭐 5억 5천은 너무 싼 거다. 그리고 그냥 요 정도 6억 2천 대만 해도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 네. 할 수 있죠. 이게 하락장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해서 파는 분들도 있지만 네. 공포심리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심리 때문에 더 싸게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투자 나는 안 맞다. 투자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하락론자 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죠. 또 반대로 비쌀 때는 이게 9억 4천까지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적정이 이제 6억 2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오를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오를 때는 한없이 이게 오를 거에 대한 막 이유와 희망이 붙어버려. 그래서 더 오를 거라 봐요.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좀 거품이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게 상승장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두 건이 거래되면서 더 가격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다. 그냥 내가 적정 가치를 구하고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대전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